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드름 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드름 원인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왜 여드름을 치료해도 자꾸 재발할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실 걸 생각하면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커다랗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지선의 분비 증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은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지요. 이런 성호르몬은 피지선이라는 기름샘을 자극해서 이런 기름 분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름 분비가 많이 되게 되면 즉 그 양이 모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기름량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은 사춘기 때 시작되고 사춘기에 거의 한 70-80%의 사람에서는 생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은 심하게 생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두 개 생기는 분은 있지만 역시 이런 성호르몬이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여드름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 여드름은 느리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이뤄서 생깁니다. 어떤 분은 시험 때 막 학생 같은 경우죠. 막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장인 분들은 야근하고 또 화장 못 지우고 막 자고 뭐 이러면 여드름이 확 나빠집니다. 그것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역시 피지선, 즉 기름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 여드름이 특징적으로 더 나빠지게 됩니다. 또 여성들에 있어서 특정한 병, 우리가 폴리시스틱 오바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성분의 난소에서 물혹 같은 게 생겨갖고 거기서 남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그런 질환이 우리가 폴리시스틱 오바리라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을 갖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남성화되고 털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털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꼭 산부인과에 가셔서 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셔야지 될 거고요. 초음파도 되지만 피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의 그 측정을 해보면 양을 측정해보면 이런 병을 진단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병이 치료가 돼야지 여드름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지선의 분비 증가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피지 분비가 많이 나도 많이 분비가 돼도 멀쩡하신 분이 많잖아요. 단순히 기름지다, 지성 피부다 이렇게 되지 여드름이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 피지 분비는 모낭이라는 그런 털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털구멍이 막히는 성질, 이걸 우리가 이상곽화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막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드름 피부입니다. 즉 여드름이라는 것은 자기 피부, 즉 막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지는 나오는데 이 부분이, 즉 구멍이 막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지가 이렇게 밀어내갖고 좁쌀 여드름이라는 하얀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드름의 증상인데요. 이런 좁쌀 여드름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느냐. 제일 좋은 게 짜는 거예요. 우리가 여드름 짜지 말라 그러는데 짜지 말라는 것은 골문 여드름, 즉 화농성 여드름을 짜지 말라는 거지 좁쌀 여드름을 가장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좁쌀 여드름을 잘 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피부과에서 짜서 없애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 구멍이 막힌다 그러면 이 구멍을 뚫어주는 방법으로 피부의 각질을, 즉 피지의 길을 좀 뚫어주는, 즉 벗겨내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케일링 또는 얕은 박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표피 이상곽화증이라는 통로를 각질로 막는 그런 성질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여드름균의 증식입니다. 그래서 여드름균을 우리가 피아크네균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드름균은 항상 모낭 주위에 있는 균이에요. 즉 정상인도 모낭균이 여기 모낭 주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드름이 나시는 분, 여드름이 나빠지시는 분들은 이런 균이 증가가 돼요. 그럼 이런 균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모낭균, 즉 여드름균은 여러 가지 염증 반응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화농성 여드름, 즉 빨갛게 곪은 여드름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근데 단순히 빨갛게 곪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낭종형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우리가 그 남성분들 보면 턱 주위에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 그런 커다란 그 여드름 보시죠? 그걸 우리가 낭종성 변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커다란 여드름까지 일으키는 것이 이런 여드름균의 증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치료에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이러한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드름과 염증 반응이라고 그래서 여드름은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짜지 말라 짜면 흉터 생긴다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화농성 여드름을 짜는 경우 우리가 심하게 짜면 우리가 뭐 흔히 근을 뽑는다,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막 눌러서 그 내용물이 다 나올 때까지 짜거든요. 그러면 내용물은 나오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짜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짜지 않으면 흉터가 안 생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드름은 심하게 곪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절로 놔둬도 흉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뿐만 아니라 피부 조직을 파괴하는 물질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드름이 치료해서 가라앉아도 파이거나 튀어나오는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은 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증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잘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치료한다는 것이 꼭 피부과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라 약을 사용하던 아니면 정말 피부과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하던 해서 염증성 여드름을 치료를 해야지 나중에 흉터나 그리고 뭐 자국 같은 걸 생기지 않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 지나면은 그냥 저절로 흉터나 자국 없이 없어져요. 근데 좁쌀 여드름도 일부가 염증성 여드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 때부터 치료하라는 거고요. 다만 염증성 여드름은 자국이나 흉터가 잘 생기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좀 잘 치료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모낭 구조입니다. 즉, 지백 그 구조인데요.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피지선이 있고 이 피지 분비가 이 모낭 구멍에서 막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모낭 주위에 있는 여드름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의 피지 분비는 많고 이게 막히고 여드름균이 작용해갖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드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화장품이죠. 화장품은 여드름은 수분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 화장품은 잘 쓰셔야 되지만 유분 즉 기름기가 많은 화장품을 많이 쓰시면 당연히 모공이 기름으로 막히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분기 많은 화장품 피하셔야 되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악화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스트레스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다음으로 음식, 즉 달고 기름기 많고 인스턴트 음식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되고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머리에 포마드 같은 거 바르시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털옷 같은 거, 머플러 같은 거 이렇게 두르시죠. 근데 그런 포마드 같은 기름 종류나 머플러 꺼끌꺼끌한 것이 이렇게 자극을 하면 모낭에서 더 잘 막히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즉 외출 후에는 머리를 반드시 올릴 걸 저는 권하고요. 머플러 같은 것도 순한 면 제품이나 아니면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몸에 병이 있어도 여드름이 악화됩니다. 즉 예를 들면 변비가 있으면 그 변비의 독소가 막 이렇게 몸에 쌓여서 피를 도르다가 피부를 공격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변비가 있으면 당연히 몸 상태가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작용해서 여드름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또한 무슨 만성 신부전이 있다든지 간이 나쁘든지 그러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치료하시는 것이 여드름의 치료 방법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드름이 있다고 다 몸에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몸에 검사를 해서 나쁜 질환을 치료하시면 여드름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원인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가졌고요. 이런 4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각각에 맞는 생활과 치료를 하시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